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탄핵이 된 것은 이제 확실해졌는데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탄핵되어서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은 여전히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구속되느냐, 이분이 언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구금이 되거나 뭐 체포가 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 사주가 이제 제가 기존에 이 혼선이 많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제일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가 병술시다 이렇게 보고 풀었습니다. 그렇게 풀다가 이제 또 어떤 명리가가 갑신시다고 이렇게 또 뭐 가까운 그 사람 측근에게서 들었다, 굉장히 확실하다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굉장히 주장을 해가지고 이 갑신시로 두고 풀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명리가에게 저 깜빵 가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뢰를 했던, 자신의 사주를 의뢰했던 그 명리가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가 개미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자기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 사주를 제보를 해가지고 같이 상담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미씨가 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병술씨도 아니고 갑신씨도 아니고 개미씨라는 상태에 두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병술씨라든가 갑신씨를 두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가 이렇게 개미시다 이렇게 저한테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왜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도 그 개미시로 두고 풀지를 않았냐 하면은 만약에 개미시다 이렇게 되면 이 사주가 정치인으로서는 정말로 아주 부적합한 사주거든요. 다른 분야 뭐 학자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고위공직자로도 성공할 수가 있고, 또 학자로서도 대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적성도 맞지 않고 굉장히 불편한 사주예요. 본인 스스로가 매우 적성에 잘 맞지 않는 그런 구조다. 정치라는 어떤 그 일을 하기에는 이게 잘 맞지 않는, 적성에 맞지 않는 그런 구조의 사주기 때문에 제가 이 개미시로 두는 거를 꺼렸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주를 감명하고 했던 그분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의뢰하면서 직접 상담했던 그분이 그 명리가가 개미시라고 하니까 개미시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 그러면 이제 개미시로 두고 오늘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이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이제 자월의 경금이죠. 자월 경금에서 이 시간의 개수가 투관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우리가 상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관격이 무토 편인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게합을 함으로 해서 이것은 이제 상관패인격, 상관패인격이 아주 훌륭하게 구성이 됐죠. 왜 그러냐? 상관패인이 구성이 되는데 경금일간이 지지에서 전혀 통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뿌리가 전혀 없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상관패인격의 성격의 조건이라고 이제 할 때 일간은 매우 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관은
매우 강해야 되고, 또 인수는 통근해라 이렇게 됐어요. 인수는 통근되어 있는 상태라 해야 됩니다. 이 조건에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폐인격이 잘 이루어진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매우 부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런 구조의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학자나 예술가로도 성공을 하거든요. 학자나 예술가 또는 작가, 뭐 또 공직자 이런 걸로는 아주 대성할 수 있는데 정치인을 하기에는 이것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대가 센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상관폐인격을 이루고 있는 사주는 겉으로는 대가 센 것처럼 보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겁이 많고, 그 다음에 상관폐인을 하는데 이 편인이 핵심적인 글자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정인이 상관폐인했다면은 지금 상황하고 다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도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처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편인 일지 진토와 시지 미토에 통근하면서 투출했는 이 편인 무토의 작용이 매우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편인성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주라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어떤 그 편집증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기가 쉽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 편인성이 강렬하게 드러나면은 자기 자신의 세계, 자기 확신이라든가, 자기가 한번 이렇게 믿거나 필이 왔다고 하나요? 뭐 어떻게 푹 빠져버린 그러니까 자기가 심취했는 어떤 분야가,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흠이 있죠. 편인이 상신이 편인인데, 무토 편인이 상신이고 매우 이 사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편인을 상신으로 썼기 때문에, 정인을 상신으로 작용하지 않고 편인이 상신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한번 오류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절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그리고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고충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것은, 이 사주는 상관폐인이 매우 잘 구성되어 있고 거의 완벽한 구조로 상관폐인이 되어 있는데, 이 편인의 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편인이 손상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게 탈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갑오대운 갑진년에 와 있어요. 그러면 상관폐인은 상관폐인격이 이루어져 있는 사주는 거의 모든 운들이 다 좋아요. 어떤 운이 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단 재운을 만나면 안 됩니다. 재운을 만나면은 아주 이제 대패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연간에 지금 경금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갑이나 을목이 한 개 정도 오면 오히려 발전을 할 수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갑목이나 을목이 한 개 정도 오는 거는 이 경금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개의 갑을목이 오게 되면은 이 사주는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갑오대운 갑진년이면 이제 천간으로 갑목이 두 개가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연간에 있는 갑목이 무토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관폐인격이 그대로 붕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재운을 만나서 아주 불리한 한 해에 놓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이렇게 만약에 무토가 무너지게 되면은 다른 운들, 그러니까 뭐 병정이든 뭐 경신금이든 오는 것들이 다 나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불리하게 돼서 마침내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탄핵을 당하게 됐죠, 국회로부터.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언제 체포되느냐 또는 언제 구속되느냐, 그러니까 체포가 언제 되느냐 또는 구속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한 관심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상신, 상관폐인의 상신이 정인이 아니고 편인이 상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속마음은 지금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이런 구조는 이제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은데도 우리가 짖는 게죠. 짖는 게, 일종의 말하면 짖는 게는 사람을 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끝까지 싸우겠다 하지만은 끝까지 싸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궁금사항, 많은 분들이 궁금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체포나 구속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체포 또는 구속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분은 지금 이제 오는 시간은 이제 병진일, 그 다음에 21일, 12월 20일은 기미일, 그 다음에 요 시간들은 아마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조사받으라든가 이런 얘기만 되고 실질적으로 체포나 구속이 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임술일, 12월 24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임술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이때는 아마 강제 구인 같은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강제 구인이 되거나, 뭐, 긴급 체포라든가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갑자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 가불목이 오면 이 사주는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갑자일 다음이 27일이 을축일입니다. 을축일도 굉장히 위험한 날이죠. 그래서, 12월 중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체포가 되거나 긴급 체포가 되거나 또는 강제 구인이 되거나 뭐 그런 상황, 구속까지는 또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되기 어렵다고 본다면은 체포라든가 강제 구인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임술일이나 갑자일, 을축일 중에 12월 중에는 그렇게 일어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제 뭐 구속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지금 탄핵대인데 구속이 되는 상황은 언제냐 하면은 1월 달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월 달이 이게 이제 원로는 정축월이거든요. 정축월인데, 정축월이 오면은 이 상관격에서 상관폐인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정관을 본단 말이에요. 내년 1월, 25년 1월이 정축월인데 25년 1월이죠. 1월이 양력 1월입니다. 그게 정축월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인데, 이때는 이 운에서 대운과 세운에서는 갑목이 여전히 갑진년이에요. 정축월도 우리가 서양 달력으로는 25년 1월이니까 2025년이지만은 명리학적으로는 여전히 갑진년이 됩니다. 갑진년이니까 여전히 갑목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무토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정축월에 정관이 오면은 바로 상관경관이 발생합니다. 상관경관 유화백단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태고, 지지로도 축토가 와서 일지를 축진형, 뭐 축미충 이런 식으로 형충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분이 1월 달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5년 1월 중에 구속돼. 1월 중에 언제쯤일까? 제가 이 달력을 쭉 살펴보니까 아마 1월 18일 이전이 될 것 같아요. 된다면은. 그러니까 1월 18일 이전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분이 여러 가지로 뭐 다시 뭐 탄핵이 기각대가 온다든가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을사년, 이 을사년이 을목이 와서 경금을 손상시키면 여전히 이 무토가, 그러니까 격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관폐인격이. 그래서 안 되는데, 그 다음 해인 내후년이죠. 병오년도 여전히 뭐냐면, 병원 이분이 12월생이란 말이에요. 양력 12월생이기 때문에 대운이 만세력 앱을 켜면은 보통 이제 병원년 가면은 을미대운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갑오대운 병원년이에요. 그 연말까지 갑오대운 병원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주는 이제 파격이 돼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려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이분이 적어도 풀려나면은 203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분의 체포, 구속 또는 어떤
경찰의 어떤 경찰이나 검찰의 직접적인 조사,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에 대한 어떤 출두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주를 개미시로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달은 24일 이후에 임술, 갑자, 을축일 중에, 여기 을축일입니다. 27일이죠. 이 중에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긴급 체포가 됐거나 강제 구인이 되거나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구속의 일정은 25년 1월 18일 이전에는 아마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 화면의 오른쪽에 이 상관격, 지금 이 사주가 이제 개미시라면 전형적인 상관폐인격인데 정치인 사주로는 이런 구조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상관에 대해서 제가 고서를 보면은 이제 요 내용은 연애자평에 있는 내용이에요. 연애자평 내용을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상관이 상진돼, 그러니까 상관폐인이 잘 돼 있으면은 관성을 보면 좋아요. 관성을 보면 좋고, 상관격이 상관생재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관성을 보면은 아주 그 화가 가볍지 않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상관이 인성을 쓴다, 그러니까 상관폐인 돼 있을 때는 살이, 그러니까 칠살을 다스릴 수 있어서 형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상관이 만약에 양인을 볼 때는 대합 유성명 그랬으니까 상관격에서 양인 합살이 되거나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 매우 부귀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상관에 대해서는 적천수도 그러고 삼명통에도 그러고 또 연애자평에도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상관이나 상관폐인, 상관상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연애자평에서 상관설에 대해서 일부를 제가 옮겨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상관폐인격의 운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요거는 이제 자평진전의 내용입니다. 상관폐인의 운은 관살운이 아주 좋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인성운도 좋고 식상운도 좋아요. 그런데 재지즉흉 그랬습니다. 재지, 그러니까 재운을 만나면은 바로 흉해진다는 거예요. 재운을 만나자마자 바로 흉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가 바로 상관폐인격인데 대운과 세운에서 모두 재성운을 만나게 됨으로써 재지즉흉이라는 상관폐인격 아주 꺼리는 운이죠. 그래서 재운을 만나가지고 망하게 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리를 할 때 이렇게 상관폐인격의 재우를 만나면 상관생재를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흉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관격이 상관생재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와 상관폐인격이 재를 만나서 다스릴 수 있는 경우는 그 상관폐인격과 상관생재격은 그 환경이 매우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들을 하시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에 12월 14일에 마침내 탄핵이 됐고요. 그 후에 또 이제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많은 분들이 언제 체포되느냐, 언제 구속되느냐, 언제 경찰에 출두돼서 조사를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꽤 있어서 제가 언제 구속되나요 하는 주제로 이분의 사주를 풀었고요. 기존의 사주와 다르게 개미시로, 시를 개미시로 두고 풀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체포 또는 구속 또는 경찰 출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